자, 이제 로봇이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AI 로봇 시대가 활짝 열린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뿐 아니라 중국 등 세계 각국의 로봇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AI 로봇 산업의 현주소 전망, 그리고 우리의 수준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로봇 열풍입니다. 주식시장도 로봇 열풍이고요. 1월 CES 2025 젠슨 황 CEO가 로봇의 챗 GPT 모멘트가 오고 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두 가지 정도의 개념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도대체 뭐냐? 많이 나오는데 또 네. 피지컬 AI라는 건 또 뭐냐? 이걸 좀 개념 정리를 해야 앞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이라고 하면 그냥 기계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건데 로봇. 휴머노이드라고 한다면 휴먼이 들어가잖아요. 말 그대로 예. 사람을 닮은 로봇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닮았다고 하는 건 머리가 있고 손이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로봇이네요. 네. 그렇죠. 예. 진짜 그런 우리가 예전에 봤던 태권브이 같은 태권브이 로봇. 로봇을 말하는데 다리가 없는 경우에도 손과 머리가 있으면 그래도 휴머노이드라고 부르는 인정. 경우들이 있죠. 네. 네. 근데 정확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이족 보행 로봇을 얘기하는 거고요. 최근에 화두가 되는 건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피규어 같은 로봇들은 결국 이족 보행, 정확하게 되잖아요. 사람의 모양을 네. 정확하게 닮은. 심지어는 이런 손가락 말도 5개가 달리면서 사람의 그 정밀한 작업을 따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들을 현재 휴머노이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피지컬 AI라고 하는 건 예. 뭐냐면 기계적으로 우리가 딱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작동을 하려면 결국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뇌가 있어야죠, 두뇌가. 그렇죠. 그리고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피지컬 AI 역할은 뭐냐면 일단은 이 우리가 현상에서 파악하고 있는 모든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감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 현상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이걸 도와주는 전반적인 플랫폼을 이런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되고 더불어서 이 피지컬 AI를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리 환경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플랫폼, 그 공간조차도 이 피지컬 AI에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젠슨 황이 CES 2025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그렇죠. 처음으로 공개했죠. 예. 근데 이 코스모스는 말 그대로 센싱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판단까지 가는 것 플러스 이 코스모스 내에는 너희들이 이거 실제로 물리 환경을 학습하고 싶어? 그럼 내가 이 공간을 가상 공간을 제공해줄게. 대여해줄게. 아니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줄게. 보여줄게. 예.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보여줄게. 예. 얼마든지 학습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테슬라가 원래 강했다고 하는 건 테슬라의 자동차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물리적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학습했기 때문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가 이런 가상 공간을 실제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차별화가 크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 피지컬 AI 학습을 통해서 정말로 로봇 관련된 이런 데이터 학습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데이터 처리와 분석까지도 빠르게 이어지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로봇.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막 우리 팔다리 이런 거 감속기 쪽으로도 발전이 좀 돼야 되겠지만 네. 피지컬 AI 쪽도 같이 발전이 되면 정말 떡하니 인간 같은 로봇이 나오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 거죠. 개념 정리를 일단은 네.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가 204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100억 대가 출시된다. 맞습니까? 이게 100억 대나 얼마 안 남았는데요. 2040년에 뭐 그런 인간형 로봇이 막 나온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블러핑이 있으니까 네. 100억대까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네. 휴머노이드 로봇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고 있는 건 맞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트래티스틱이라고 하는 그 조사 기관에서 보면 24년에 26조 원 정도의 전반적인 로봇 시장이 30년에 184조 원으로 큰다고 보고 있고 네. 골드만삭스가 전망하고 있는 건 35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380억 달러로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2035년. 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골드만삭스가 2년 전만 하더라도 60억 달러를 전망했어요. 예. 그런데 이 AI, 챗GPT와 그다음에 AI 혁명, 그다음 로봇 혁명이 나오면서 이 골드만삭스도 굉장히 빠르게 다가올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다가올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100억대는 좀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휴머노이드. 현재 구체적으로 앨런 머스크가 지금 밝힌 계획을 보면 올해 한 10,000대 정도, 적어도 한 수천 대 정도를 생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쟤죠. 예, 네, 테슬라 맞습니다.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예. 네, 굉장히 깔끔하게 생겼죠. 예. 다른 중국 로봇 대비해서는. 그리고 지금 다음에 네. 내년에 10만 대, 10만 대. 내후년에 100만 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와, 공장을 다 돌아다니네요, 지금. 예. 네, 예. 그렇죠. 예.
근데 1년에 10배씩 지금 증가하면서 빠르게 생산량을 늘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옵티머스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 시장을 장악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옵티머스를 얼마만큼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냐? 10조 달러 이상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10조 달러면 매출로 보면 한 140조, 15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네. 결코 작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로봇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고 그만큼 빨리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올해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년이 될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피지컬 AI, 뭐 우리가 말하는 생성형 AI, 챗 GPT 이런 거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이 또 로봇 산업 속도도 빠르게 발전시켰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생각해 보시면 챗GPT와 지금 대화를 나누면 거의 사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음성 대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면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가 되거든요. 물론 목소리도 튜닝이 되도록 바뀔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조금 약간 거짓말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도 거짓말하니까 네. 뭐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로봇에 들어간 거예요. 네. 로봇에 들어가서 이 로봇의 이 두뇌가 챗GPT로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로봇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로봇이 이러는 거죠. 사람한테는 저기 김치 저거 좀 갖다 줘라고 하면 사람은 갖다 줍니다. 네. 근데 로봇은 저기 김치 저거 좀 갖다 주라면 저게 뭔지 몰라요. 모르죠. 근데 챗GPT는 맥락을 이해합니다.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로 저게 뭔지를 파악하는 거죠. 손가락을 보면서. 네. 그럼 그걸 갖고 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학습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고 이걸 기반으로 한 판단까지 가게 되니까 로봇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거고 네. 여기에 아까 엔비디아가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코스모스라든가 아니면 이 엣지 AI를 구현하기 위한 제슨 토르라고 하는 칩까지도 공개했거든요. 제슨 토르 나오죠. 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이 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진 거죠. 네, 이미 플랫폼이 제공됐고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두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개발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기계와 어쨌든 두뇌가 연결이 되면서 로봇의 개발 속도는 훨씬 빨라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빅테크들도 다 뛰어들었습니다. 뭐 테슬라 휴머노이드를 저희가 화면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피규어 AI도 많이 또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 다 뛰어들었죠. 구글, 뭐 엔비디아도 이제 칩으로 또 뛰어들고 있고요. 현황 한번 볼까요? 일단은 글로벌리 가장 큰 세 개의 축은 옵티머스, 그다음에 네. 피규어, 그다음에 버스턴 다이내믹스 이 세 가지인데 요 세 업체의 어떤 전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요 손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의 동작을 지금 22DOF라고 하는데 관절. 관절이 움직이는 관절이 움직이는 게 손에서 22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지금 날아오는 공도 잡거든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면서도 순식간에 상황 판단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되고 피규어는 오픈 AI가 투자를 했어요. 네. 엔비디아와.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여기는 대화. 네. 그러니까 이 맥락을 파악하는 걸 좀 중점을 두고 있고 버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손보다는 전체적인 기계적인 움직임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제비까지, 네. 공중제비까지 돌 정도로 네. 기계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데 정밀한 작업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가격적으로도 좀 더 비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쨌든 세계 업체의 방향성은 지금은 좀 다르긴 한데 결국은 하나로 뭉칠 거라고 보고 있고 원래는 작년 그래도 한 말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훨씬 더 앞서 나갔다고 했었는데 네. CES나 이제 작년 말에 공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 미래학자 이게 피터 다이아멘디스라고 하는 분이 16개 업체, 미래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도할 16개 업체를 공개했는데 그중에서 8개가 중국 업체예요. 그다음에 6개가 미국 업체고 그만큼 중국 업체가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유니트리라고 하는 업체에서 공개한 로봇을 보면 한 $10,0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우리가 100만 대 양산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20,000 정도 2만 달러, 3만 달러 정도에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중국은 $10,000 정도에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제대로 구현될 것인지 이것은 좀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 업체는 저가로 굉장히 좋은 로봇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쟁은 앞으로 굉장히 볼만할 거다라고. 예. 중국 로봇은 저희가 조금 이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정말 말로만 하다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하면서 뛰어들고 있고 SK 최태원 회장도 성과를 내라 또 이 한마디에 주식시장도 들썩이고 있고 우리의 지금 로봇 산업은 얼만큼 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처음에 좀 아쉬운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이족 보행 로봇을 하는 것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곳이 없고 자체적으로는 없죠. 그렇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고 이제 삼성전자가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은 이족 보행 로봇을 가장 먼저 개발했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휴보라고 하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족 보행 로봇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는 관련된 휴머노이드 쪽으로 나갈 거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준비되지 않았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추구했던 것들을 보면 잼스라고 해서
웨어러블 로봇 쪽이라든가 아니면 볼리라고 해서 네. 이렇게 집사 로봇 네.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뒀더라는 거죠. 웨어러블로 먼저 갔죠, 우리는. 네, 네. 휴머노이드는 아직 멀었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휴머노이드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죠.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3대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는 건 맞지만 현대차 자체적으로는 하는 건 없고 웨어러블 로봇 쪽으로 역시나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어떤 작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없었고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같은 스타. 업체에 네. 지분을 투자를 했었죠. 근데 LG도 이번 CES에서 우리도 휴머노이드 쪽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예.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SK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말에는 얘기가 났죠. 네. 최태원 회장이 우리도 휴머노이드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가자. 걸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뭐 구체적인 역시나 움직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우리가 휴머노이드 쪽을 못 가고 있습니다. 빨리 또 속도를 내서 따라잡아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보관이 있다고 합니다. 다 미국으로 들어와라. 그럼 이제 인건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왜 인건비가 높아지느냐? 휴머노이드를 들어가 트럼프도 큰 뜻이 있는 겁니까? 로봇에 대한? 지금 미국으로 리쇼어링을 원하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에서 못 들어갔던 이유는 사실 비싼 인건비 때문이잖아요.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지금 리쇼어링을 해도 로봇을 생산에 투입한다고 하면 비용이 절감되니까 미국으로 돌아오는 게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작년 9월에 미국의 항만 파업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동부 지역의 항만의 어떤 노동자들의 급여가 서부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벌어진 파업이기도 했었는데 여기에서 주요 안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로봇 사용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협동 로봇은 괜찮지만 로봇과 함께하는 건 괜찮지만 휴머노이드는 안 된다. 네, 로봇으로 대체하는 건 안 된다. 네. 그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의 의견을 동조한다. 당신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면 리쇼어링 할 때 생산 라인을 전부 다 로봇을 대체할 수 있냐? 그건 아닌 거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로봇이 사람을 대체한다고 하면 결국은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속도로 어떻게 대입될 것인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트럼프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리쇼어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로봇을 염두에 두고 있냐? 현재 그렇게까지 보는 상황은 아니다.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완전한 로봇을 하기보다는 협동 로봇 형태로 인간과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로 아마 추구하지 않을까. 왜냐면 일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트럼프 네. 대통령은 네. 그런 차원이고요. 미중 패권 전쟁으로 가면서 중국 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미국이 압도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중국이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쪽에서는 웬만한 거 다 잘합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네. 지난번 AI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중국이 공학도를 배출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이 좋은 인력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인력들이 저렴한 인건비로 활동하다 보니까 연구소에서. 네,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연구 결과들이 AI 쪽이라든가 공학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거고 당연히 로봇 쪽에서도 빠르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유니트리의 로봇인데 네. 돌리는 거, 원판을 돌려서 던진 다음에 잡는 것까지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도 지금- 막 움직여요. 네, 다리 당연히 움직이고 네. 지금 보셨죠. 그러니까 네. 저런 작업들을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국의 로봇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안 나오지만 사족 보행 로봇이 있어요. 사족 보행 로봇이 예. 이런 경사진 곳을 그러니까 로봇 달릴 때는 예. 바퀴가 돌고 그냥 네. 걸을 때는 그게 발 나오고. 바퀴 멈추는 형태로 가는데 그냥 경사진 곳을 막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적인 안정도는 기계적인 안정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기술력은 높다라고 보면 되는데 최근에 보면 딥시크가 중국 내에서 그냥 개발됐었잖아요. 챗GPT를 따라가는 속도로. 네. 그런데 그런 두뇌까지도 저렴한 가격으로 된다 그러면 중국의 로봇 개발 속도는 굉장히 무서울 거다. 이렇게 좀 보이죠. 미국 쪽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제 옵티머스가 투입되는 거, 뭐 네. 기가 텍사스라든가 테슬라 공장에 투입되는 걸 생각하고 있겠지만 피규어 AI 쪽이 훨씬 더 빠릅니까? 지금 양산 속도는 피규어가 조금 더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게 예. 피규어는 이미 BMW 라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BMW 공장에 들어갔고 최근에 밝힌 바로는 BMW 이외에 한 곳을 더 들어간다고 했고 4년 동안 10만 대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산 자체의 속도는 빠른데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옵티머스가 정말로 올해 한 10,000대, 내년에 10만 대, 내후년에 100만 대라고 한다면 지금 피규어는 4년 동안 10만 대 공급하는 거니까 네. 확실히 뭐 옵티머스 쪽이 좀 빠르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피규어도 추가적인 수준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둘 다 속도를 보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술력 이야기를 했는데 법적, 사회적, 윤리적 제도,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이제 우리 항만 노동자들 파업 얘기도 했고 과거 러다이트 운동처럼 뭐 우리나라도 그 RB1이죠. 뭐 삼성 반도체 공장에 로봇 투입한다 그러면 노동자들도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뭐 문화적, 뭐 제도적, 뭐 보완도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봇과 함께. 그렇죠. 아무래도 기업이 영리만 추구한다 그러면 산업혁명 때랑 똑같을 수 있거든요. 예. 산업혁명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 일 자체가 훨씬 쉬워지니까 숙련공들이 소외를 받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랑 여자들이 노동 착취를 당했어요. 그랬죠. 저렴한 네. 가격. 그러니까 지금 만약 윤리적인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기업들은 빠르게 로봇만 도입하면서 인간을 배척할 수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소비 주체가 사라지면서 경계는 같이 무너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추구하게 될 거냐라는 것들이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고 아마 법적으로도 자동화 부분이 얼마까지 갈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율주행이 지금 빠르게 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법적인 책임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자율주행이 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이냐라는 게 있었는데 이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로봇에서 사고가 나면 로봇을 갖고 있는 주인이 문제인 거냐 아니면 로봇을 제조회사. 만드는 회사가 문제인 예. 거냐 이게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가정으로 보급되는 걸로 확산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될 거기 때문에 예. 이것도 법적인 보완이 분명히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봇이 지금 보니까 범죄도 저지를지 몰라요. 그렇죠. 예, 네. 그럼 그 누구를 처벌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럼 법적인, 규제적인 차원도 함께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3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이제 우리 로봇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도요. 이거 기업들만 맡기지 말고 정부랑 함께 파트너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로봇 산업 키우려면. 네,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더 자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이 선택과 집중을 정부에서 약간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것들을 보면 정부가 어쨌든 길을 열어줬거든요. 예전에 조선도 그렇고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네. IT에서도 마찬가지죠. IT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길을 열어주죠. 김대중 정부 때 예. IT에 이렇게 길을 열어주면서 결국은 성장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과 집중해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같이 갑시다라고 하면서 손 끌어줘야지만 예. 우리 쪽도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에 대비해서 확실히 뒤처진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예. 우리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가기 위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데 지금 몇 가지 선도 프로젝트를 보면 좀 잘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10대 과제, AI 산업정책위원회에서 10대 과제를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산업 데이터 관련된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예. 산업 데이터가 기존의 기업들은 산업 데이터를 교류한다고 하더라도 영업 비밀이 어느 정도 유치될 건지, 그다음에 데이터의 표준화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정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를 활용하면 좋은 거니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 데이터 뱅크 같은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고. 예. 그다음에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무형의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데이터로 전환시켜서 사실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죠. 만드는 네.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이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 제조업의 무형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플랫폼 비즈니스는 좀 뒤처졌다고 하더라도 이 플랫폼이 저렴하게 구동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결국 데이터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귀하죠, 데이터가. 이 데이터의 싸움으로 갈 때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봇도 지금의 우리 K 원전처럼 이 민관이 정말 손잡고 가서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장우진 GB 인베스트먼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